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격공에는 226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7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0.61%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225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이 보합권에서 마감했던 삼성전자 오늘 0.11%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44,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3% 가까운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8,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7만원대 아래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셀트리온이 오늘 29만원 선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1%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현대차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가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5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액면 분할로 네이버는 오늘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69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LG화학 2%의 급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1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3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나란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지난주 SK 하락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2% 하락 나오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66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움직임 없이 8만 6천 원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 4%에 가까운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이슈가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 현재 8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CJ E&M 0.16%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HLB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노스 7,7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캠텍이 27%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2천 원대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2%대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오늘 1%의 상승세 예상되면서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연우라는 종목입니다. 연우는 바로 국내 플라스틱 용기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이고요. 화장품 용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그 하락의 이유는 따이공의 규제에 대한 우려였죠. 관세 관련돼서 중국 푸동공항, 상해 푸동공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의 우려를 크게 줬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경절을 맞아서 통상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속적으로 앞으로 따이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로 지난주 목요일 중국 소비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전일 하락폭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예상 매출액이 지금 6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교대 근무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오히려 3분기 좋은 실적, 4분기에는 성수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이 25억 원인데요. 4분기는 51억 원,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영업이익이 4분기에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142% 늘어난 실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용 관련 소비주 대표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라인 2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과 함께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일 날 추천해 주셨던 NH스펙 12호가 0.49%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9월 19일 날 주셨던 아난티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5%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푸드웰도 2%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와 제넥시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평균 수익률로 보면은 1위이시기도 한데요. 5위에는 삼성출판사 올라와 있고 4위엔 아난티 그리고 3위에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올라와 있는데 모두 20%가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올릭스 3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1위에는 서울옥션 올라와 있습니다. 35%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현재 8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가 넘는 수익률 현재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형의 31% 그리고 이용우 팀장의 종목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코나아이와 아이디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32%와 33%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 서울 옥션 올라와 있는데요. 35%가 넘는 수익률로 4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실게요. 3위에는 현재 손동연 팀장의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38%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2위와 3위가 박빙입니다. 2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는데 9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38%가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손유르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올라와 있네요. 52%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까지 모두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님. 네, 이번에 이 서울 옥션 리뷰를 좀 들어볼 텐데요. 8월 13일 날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35%입니다. 좀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워낙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이 지금 도와주지 않지만 그 종목의 개인기로 가는 지금 모습인데 서울옥션의 개인기가 정말 뛰어난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마당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마당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옥션이 경매를 할 때마다 뉴스에 막 나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무슨 몇십억 몇백억에 팔렸다. 우리가 엄두를 못 내죠. 물론 몇백억대 자산가분들도 보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서 경매에 참여할 수조차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서울옥션이 경매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경매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술품들, 예술품들을 경매를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울옥션에 수수료를 같이 향유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 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카지노를 갔을 때 1달러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1달러 결국 다 잃잖아요. 그쵸?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잃죠. 거의 다 잃어요. 카지노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를, 물론 그런 흥미, 카지노에 대한 흥미와 카지노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흥미를 따지면 당연히 그 도박의 흥미를 더 우위에 높인다면 그걸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익에서 따지면은 카지노주에 투자하는 게 카지노를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마당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업체들이 광고 수입,
네이버가 가져가잖아요. 거기에 다 광고를 올리고 네이버는 마당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뉴스라든가 이런 걸 얹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마당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마당이 향유하는 수익을 우리가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옥션도 우리가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하진 못하지만 경매장을 운영하는 서울옥션에 투자를 하면 같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그 경매라고 해서 우리가 홍콩에서 열리더라도 홍콩에 직접 안 가도 온라인으로 보면서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변이 점점 더 확대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아주 넓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경매 회사 같은 경우에 서울옥션 하나밖에 상장이 안 되어서 여러 회사들이 상장되어서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굉장히 파워를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일단 군계 일학이죠. 그러니까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경매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종목이 없다. 경매를 하고 싶은데 나는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봤더니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 있네. 그래서 서울옥션에 투자를 하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달리고 있고 이게 뭐 수익률이 좋고 뭐 단기적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못하지만 나는 경매장 종목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시초가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요즘에 투자하는 길도 열렸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살까?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압축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저렇게 좋아도 뭐 모든 종목을 다 못 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리고 비중을 어디에 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많이 가져갔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 상황이고 의약품 이쪽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개인이 많이 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투자하는 전략으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특별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네,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생명공학 쪽.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약품 쪽에서 코스피 제약.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좀 더 약하거든요. 코스닥은 약간 바이오 쪽이고 코스피에 있는 제약회사, 의약품 회사 이런 데 아마 조금 주력을 하면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서 조금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에 가까운 급락이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요. 반도체 회사들도 오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1% 가까이 하락합니다. 4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6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1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포스코, 삼성물산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54% 하락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이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77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3%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8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0.68% 하락하면서 8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CJ ENM이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하는데요. 0.61% 상승세 보여줍니다. 24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포스코캠텍이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1% 가까이 하락하면서 6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소폭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55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0.55%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그리고 펄어비스가 오늘 1%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희석 소장님 어떤 정보 가져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지금 뜨겁고 오늘도 지금 4.44%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거래소에서 지금 아까 전에 뭐 거래소 의약품 제약회사들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래소 상승률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지만 지금 3위 정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한국내화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평화홀딩스, 그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이 5%, 6%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위에서 3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약회사, 의약회사, 그 중에 그 코스닥 말고 거래소 보자고 했는데, 거래소의 그 제약회사, 유나이티드 제약 예전에 물론 이 와중에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그 조정돼서 표시가 되겠지만, HTS 보면은 2004년 8월 달에 820원까지 사상 최고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35,000원대거든요. 2018년 1월 1일 날은 39,000원, 거의 4만원대까지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은 전통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은 있죠. 근데 보시면 뭐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강아지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강아지를 목줄로 묶어 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결국 주인이 가는 대로 간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더니 우상향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장기 투자예요. 물론 이거 결과론적일 수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받겠죠. 뭐 IMF 위기라던가 뭐 그 서브프라임 위기, 그때 뭐 급락했을 때 샀다고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계속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모습의 차트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당연히 그 사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 확률적으로 모든 종목이 이런 확률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았느냐, 어떤 종목에 비중을 실었느냐, 옛날에 과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을 키우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일단 최근에 미국의 아보메드사라는 회사랑 5년간 6,275만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에 코스피에 이런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이 코스닥의 신생 바이오 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인데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있었죠. 그 제약회사들은 굉장히 약간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굳이 우리나라가 뭐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R&D 비용에 투자를 안 해도 국내에서 병원, 의원 영업만 해도 솔직히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라는 산업이 들어오면서 제약회사들도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변신의 변신 또 변신이에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미약품도 그렇게 제약회사의 주가가 방어주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장업종이 되면서 폭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이오라는 산업이 들어오면서 한미약품도 거기에 대응하면서 R&D 비용도 높이고 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그게 먹힌 거예요. 거기 한미약품의 기술이 팔리고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지금 전통적인 어떤 보수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변신을 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아까 아보메드사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계약 체결한 내용이 항암제거든요. 항암제 2종이에요. 페미렉스, 시스플라틴 이 수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보메드사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을 알고 있죠. 화이자라는 회사라던가 프랑스의 사노피라던가 뭐 암젠, 엘러젠, 그쵸?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아보메드사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그쵸? 근데 아보메드사는 개발 중심 업체예요. 뭐냐면 NRDO라고 해서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그러니까 지금 리서치를 안 한다. 디벨로먼트, 개발만 한다. 그러니까 리서치 연구를 안 하는 업체예요. 개발만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 성과는 없는 거죠. 연구는 지금 어디서 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항암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항암제를 출시를 했어요. 아부메드사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개발만. 계속 그 연구를 해서 자기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신약을 그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만 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외부 연구소나 기업으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이나 품목을 수령을 해서 자신들이 임상시험, 기술 이전, 상업화 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열심히 이제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임상시험 비용이라던가 이런 개발의 노하우가 없으면 그걸 성공을 못해요. 정말 막 노벨 의학상을 받을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더라도 그게 사장돼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홍보를 해주고 임상실험을 해서 제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미국 아부메드사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마 뭐 비용의 문제라던가 노하우의 여러 가지 문제. 왜냐면 미국 회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이 미국 진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국 진출 혹은 미국 회사가 직접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회사랑 협업을 했다는 거는 미국에 진출을 시키려고 항암제 이 2종을 그쵸? 진출을 시키려고 지금 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30여 개 품목의 항암제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항암제 2종에 대해서 지금 미국 및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제약의 과거 모습을 계속 보면 항암제가 지금 미국에 수출되고 지금 이러한 극심한 변화, 바이오 산업이 들어오는 극심한 변화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상승한 부분이 지금 현재라면 과거에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꾸준히 영업을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 뭐 몇 년, 지금 차트에 그려진 걸로는 1999년부터 나오는데 그쵸. 2000년대생들은 이 역사를 모를 거 아니에요. 2000년대생 이전부터 정말 전통적으로 계속 영업을 잘해왔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옵션을 더 장착하게 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좋죠.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기 투자자들은 싫어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세력들이 치고 나가고 이제 급등락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짜증이 나거든요. 장기 투자자는 안정적이고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자기가 맞는 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성향 사람들은 그냥 평생 커피만 마시고 주식 뭐 가끔 근데 계좌 열어보면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고 단기 투자자들은 하루에도 수익을 몇십 %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 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가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혼재돼서 가는 구간이 생긴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들고 있을 거고 이걸 뭐 무시하고라도 단기 투자자들도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하도 언론에 지금 올라오니까 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단기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15년에 3만 원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2018년 1월 달에 다시 3만 9천 원을 갔죠. 지금 보면은 희한하게 그때 말씀드린 마디지수대 이것들이 한 번에 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벽, 어떤 이동평균선의 선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많이 긋잖아요. 이런 게 없더라도 4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런 것들이 그냥 심리적인 벽이에요. 저항대. 그래서 4만 원대에서 막혔었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3만 원을 다시 돌파해서 지금 4만 원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4만 원에 다시 도전을 하리라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밀고 있고 개인들이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선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32,000원으로 하고 목표가는 일단 4만 원을 넘어서는 5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제약회사입니다. 하나제약인데 이 회사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부터 차트가 그려져 있잖아요. 하나제약은 차트가 일봉인데 4개밖에 없어요. 상장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죠. 물론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부담이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가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제가 신인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거랑 똑같아요.
고교 시절에 엄청나게 그 성적을 잘 냈어요. 완봉승도 몇 번 하고. 그래서 기대감을 엄청나게 받아서 몇 억대의 계약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죠. 언론사에서 다 취재를 해요. 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기록을 또 깰 것이며, 그래서 계약금도 엄청 많이 받고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등장을 딱 했는데 부상당하고 실력도 안 나오고 2군에 가서 한참 머물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몸값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하나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하는데, 상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워낙에 그쪽 업황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값을 많이 받고 상장을 해요. 특히나 장이 좋을 때는 더군다나.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당연히 몸값을 높게 받고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싶기 때문이죠. 예전에 양현석 사장도 YG를 그 상장을 시킬 때 한번 미뤘어요. 그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야 최고 가치를 받거든요. 근데 최고 가치를 받는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장외에서 갖고 있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내가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상장일 날 당시에 시초가가 엄청나게 높게, 그냥 극단적으로 상한가에서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서 팔 수 있으니까, 장외에서 갖고 있었던 가격이나 공모로 받았던 가격. 근데 공모를 한 주도 못 받고 장에서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첫날 살려고 했는데 상한가로 출발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무리 이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면 또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 이 지금 같은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 첫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굉장히 좋게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이 받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시초가를 비롯해서 고가가 많이 올랐어요. 38,450원까지 올렸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제약도 뭐 데뷔 무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게 시작을 했다. 이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치보다 너무 데뷔할 때 뜨겁게 데뷔를 했으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공모 경쟁률이 낮고 흥행이 안 됐어요. 아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못하고 계약금도 조금 받았는데 갑자기 성적을 엄청나게 내면서 신인왕 후보에 오르는 거예요. 그 몸값이 계속 올라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자죠.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뜨겁게 그 공모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상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와요. 지금 4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눈치 싸움이 활발해요. 거기서 일단 가져온 거고, 내용은 마취제나 마약성 진통제, 특수의약품을 제조해요. 유나이티드 제약과는 아예 다른, 제약회사라도 하는 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고 하는 일이 달라서 똑같은 제약회사라도 어떤 부분을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 구연산 펜타닐주, 이게 주력이에요. 마약성 진통제 분야 1위, 점유율 56%고, 그 다음 흡입 마취제, 제보프란, 세보프란 흡입액이죠. 너무 어려워요. 의학용어라. 그쵸? 점유율 49%로 1위. 이거 뭐 병의원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왜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과 또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는 게, 유나이티드 제약이 항암제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암을 정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을 정복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도 있는데, 저번에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증요법, 메르스 사태 벌어졌을 때. 그거 뭐냐면, 대증요법은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이 이미 3, 4기로 진행이 돼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암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아파요. 그럼 진통제는 놔줘야 되죠.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자가 아파서 죽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진통제를 처방을 해야지.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는 대증요법이에요. 항암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진통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진통제 이쪽에서 필요해. 하나제약이 지금 암과 같은 중증 통증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항암 효과가 일어나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암과 같은 중증 통증이 일어났을 때 진통제 처방을 할 때 하나제약에 진통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레미마졸람이라는 건데, 프로포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연예인 프로포폴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프로포폴이 원래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진통제로 처방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근데 프로포폴 주사가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필요한데, 레미마졸람이라는 지금 대체 신제품을 하나제약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에요.
임상 3상이면 그래도 꽤 진행이 된 거죠. 전임상 단계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임상 1상, 2상을 지나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부분에서 하나 구연산 펜타닐주 1위고 흡입 마취제 세보프란 흡입액 여기 1위고 그리고 레미마졸란 프로포폴 대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대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는 제약업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쪽은 좋아요. 분위기는 제약업종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 지금 뭐 기대해 볼만 하고요. 지금 오늘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더더욱 좋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이에요. 예를 들어 다우 건강의약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그 헬스케어에 관련된 지수예요. 다우 건강의약, 나스닥 생명과학지수, 나스닥 건강의학지수, S&P 건강의료지수 최다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종목을 들어가 볼까요? 화이자. 다들 들어보셨죠? 한국 화이자 제약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잖아요. 화이자에서 나온 의약품들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다 화이자 거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암젠이라는 회사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도 뭐 장기적으로 상승했지만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건강의학이라던가 헬스케어 이런 쪽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미국의 이런 지수라던가 종목의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거는 이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갖고 있지만 이쪽이 굉장히 일단 전체 파이가 커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제약이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도 넓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의약, 코스닥 제약 이쪽을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게 만드는 구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제약은 지금 분위기도 좋고 그렇죠? 장이 받쳐주지 않는 거 하나 그거 빼고는 나머지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뜨겁게 했지만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는 짧게 잡아야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5일 이동 평균선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4일째 신생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31,000원 손절가로 하고 목표가는 5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에요. 거의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왜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냐면 거래량이 너무나 작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하다. 종목은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랜드 백화점 도대체 어디 붙어 있어? 신세계, 롯데, 현대는 들어봤는데 그랜드 백화점 있는데 알아? 일산 사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그래서 일산하고 신촌 그쪽에 일산에는 백화점, 신촌에 8인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백화점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니 했는데 남아있죠. 일단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웨딩, 호텔, 골프장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다 줄인 이유는 아까 그 이유예요. 지금 대형 3사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태평백화점이라는 작은 백화점도 있고 그랜드 백화점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명맥만 이어가고 있지 사실 지금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공룡들 틈 사이에서 대형 할인점 그리고 백화점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을 너무나 강력하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같이 프로모션을 때려보세요.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생활과 레저 복합기업으로 변모 중이에요. 예를 들어 그 자회사의 호텔 그랜드 유통과 부국 관광이 있는데 호텔 그랜드 유통은 2015년 8월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튼 호텔을 운영 중이에요. 종로 쪽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시위할 때 많이 안 갔죠. 너무 막 다 통제되니까. 딴 데 가보시면 호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그쪽에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텔 그랜드 유통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국 관광은 골프장과 종합 레저 단지 조성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이 사명은 백화점이지만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 충북 청원 5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76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PBR이 0.25예요. PBR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걸 다 갖다 팔아도 이 회사가 지금 없어져서 막 갖고 있는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현금이든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도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평가가 3분의 1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0.27배.
지금 바이오 기업들 뭐 제일 심한 거 보시면 PBR 몇 배짜리 있어요. 수백 배짜리 있죠. PBR이 500배, 600배짜리도 있을 거예요. 바이오 기업 중에. 이 0.27배. 물론 그게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바이오 기업이 PER, PBR을 수백 배, 수십 배를 받아도 계속 가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PER, PBR이 0.27, 뭐 4배 이런데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트렌드에 맞는 건 가고 트렌드에 없는 건 저렇게 장부 가치 대비해서 낮아도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랜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 소외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외주인데 지금 그랜드 백화점은 소외주이지만 저런 자산 가치의 강점이 있고 저런 부동산들을 2015년 4월처럼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27배의 PBR을 갖고 있다는 거는 소유한 부동산이라던가 자산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돈 주고 사기에는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대안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부동산 자산 가치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자산을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 이런 것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2014년에 상승을 한 뒤에 지금 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14,000원, 15,000원이 뚫리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14,000원, 박스권 상단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2015년에 근접했었던 2만 원으로 한번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이 바이오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바이오주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랜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번에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특징주가요. 롯데지주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복귀하면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롯데 제과를 쳐보세요. 롯데 제과를 쳐보면은 내가 아는 롯데 제과는 분명히 되게 오래됐고 나는 아직도 롯데 제과의 과자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역사가 짧지? 2017년 10월 달에 지금 10월 달부터 그림밖에 없잖아요. 이상하다. 롯데 지주가 원래 롯데 제과의 그림이에요. 그쵸? 지금 96년부터 그려져 있는데 롯데 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57,500원. 그 롯데 그룹의 지주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 그룹의 롯데 제과라던가 롯데 칠성, 뭐 롯데 관련된 회사들,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을 다 어우르는 회사죠. 그래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롯데가 가지고 있는 롯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롯데 계열사들의 지분. 예를 들어 롯데 지주가 예를 들어 롯데 칠성을 몇 프로 갖고 있다. 롯데 제과를 몇 프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그 평가되는 회사죠. 롯데 지주가 직접 어떤 음료를 팔거나 과자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롯데 계열사들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그냥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지주에 여러 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들이 일을 하면 그 손 전체, 그죠? 롯데 지주는 손 전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롯데 칠성의 롯데 제과랑 롯데 칠성이 자꾸 헷갈리죠. 두 개가 굉장히 고액가였거든요. 그게 고액가가 없어져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종목명이 롯데지주로. 그리고 롯데지주로 바뀌고 나서 2016년 3월 달 그 이후에 이때 몇백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 이후에 롯데지주로 바뀌고 사명이 바뀌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롯데 제과의 차트는 원래 정말 초장기로 상승하는 차트였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롯데 제과, 롯데 칠성 이런 것도 장기 투자의 어떤 표본이에요. 결과론적이지만 결국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아무리 IMF가 왔든 서브프라임이 왔든 60개월선이라던가 120개월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7년에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물론 롯데 지주로 바뀌었지만 이 예전의 차트의 그림을 보면은 처음으로 120개월선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신동빈 회장의 복귀에 따라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지금 특징주로 올라왔지만 이게 여기서 급등하려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롯데그룹의 어떤 계열사의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개월선을 이탈한 게 역사상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역사상 최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함께 선정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날 추천을 해주신 SK이노베이션이요. 벌써 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 가져가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동사는 10월 52주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좋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는 3분기 영업이익은 7,191억 원,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6,927억 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에서 특히 PX 스프레드 확대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0년 IMO 규제가 시행되면 복합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동사의 정유 부분도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분리막 관련해서 2분기 15, 11호 상업 가동을 시작했으며 원통형 전지 및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 설비 가동이 상승해 있습니다. 어제 또 중국 쌍수성에서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 세라믹 코팅 분리막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공장 건설은 어떤 배터리 산업의 협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런 PX 스프레드 시황 강세와 또 4분기 실적 개선, IMO 규제 시행 기대감 등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됩니다. 물론 2차 전지 시장도 밝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만 원 설정하고 계속 시장 상황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폼페이오가 방북 직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 그리고 경제협력 완화 등으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대북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벤트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미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대화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예고놓은 상태라 어떤 대북 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중에 수혜 중 하나가 이제 쌍용양해입니다. 물론 이제 대북 수혜를 떠나 쌍용양해 자체적으로도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산업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쌍용양해 등 시멘트 7개 회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레미콘 업계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현재 톤당 6만 원 후반에서 7만 2천 원으로 약 5, 6% 인상을 하였는데, 이런 시멘트 거래 가격의 인상은 산업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생산 설비 합리화, 사업 다각화로 이어지는 산업 변화가 진행될 것이며, 시멘트 회사의 체질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 수익률과 안정된 이익, 그리고 시멘트 산업 변화와 남북 경협 이슈를 감안할 때 기업 가치 상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 쌍용양의 투자 의견은 현재로 하고 목표 주가를 7,900원, 손절가를 5,580원을 설정해서 흐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양회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익률 순위에서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계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 아이디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33%의 수익률을 벌써 거뒀습니다. 좀 더 들고 봐도 될까요? 예. 사실 아이디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상보안 기기 제조 업체인데요. 일단 주목할 점을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제 딥러닝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ODM 사업 매출 성장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자체 브랜드 해외 매출 증가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 이후 이제 27,450원까지 돌파하다가 현재 24,000원대까지 조정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최근 수급 동향을 보았을 때 이제 기관과 투신의 공격적인 매수세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 매출 성장을 또 도모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면서 공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또 글로벌 SMT 검사 장비 1위 업체인데요. 이제 광학, 메카트로닉스, 비전 등 자체 기술력으로 세상에 없던 이제 제품들을 출시해서 각각 시장의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계 외관 검사 장비 MOI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출시해서 검사 장비 투자 솔루션 업체로의 진화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동사의 핵심 기술은 이제 국내 로보틱스 1세대들에 의해 개발된 강력한 3D 센싱 기술입니다. 3D 측정 기술은 이제 강점이 재현성과 전화도가 높은 이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핵심 기술 솔루션화의 플랫폼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SMT 검사 시장의 지배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이제 3D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경쟁사가 제공할 수 없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즉 오토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PCB 제조 장비와의 연동 등 이제 강력한 부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사는 독보적인 3D 측정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현재까지 4가지 신사업인 MOI와 의료 로봇, 3D 핀, 반도체 검사를 공개했습니다. 느린 확산 속도와 매출 추정이 어려운 장비 산업 특성상 이제 신규 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객사의 최대 이슈는 수율 향상과 비용 절감이며, 그러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3D 측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유한 동사가 또 유일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의 주요 변수는 신사업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제 장비 산업 특성상 매출 가시화 시점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이제 고객사의 니즈와 기술 지휘 장벽을 고려했을 때 신사업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략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9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4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각 시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흐름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 오늘도 장 초반 약세입니다. 0.05% 내리면서 2266.30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네, 장 초반 2257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폭 상승하면서 현재 2260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353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23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0억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이미 선반영됐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0.45% 상승하면서 44,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0.7% 상승하면서 7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0.3% 오르면서 29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0.6% 상승하면서 51만 1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 오르면서 3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2% 내립니다. 12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보합권입니다. 27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0.4% 내리면서 12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 국채금리 급등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KB금융은 소폭 하락합니다. 0.5% 하락하면서 55,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70만 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0.8%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779.8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77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급상승하면서 780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21억 원가량, 외국인이 180억가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6,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287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하락세 이어갑니다. 1.2% 내리면서 8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이 0.7%가량 내리면서 24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오랜만에 오릅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67,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0.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0.1% 하락합니다. 7,9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1.8% 이상 오르면서 22만 4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1.8%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56만 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0.8% 내리면서 10만 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0위에 올라왔습니다. 2% 상승하면서 21만 7,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우선 넷마블이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2만 3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4% 상승하면서 27만 3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이 3% 이상, 빙그레 3% 이상, 롯데지수가 2.8% 상승세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 하락폭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대중공업이 5% 가까이 빠집니다. 13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7,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SKC, BGF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 신라젠, 2위 삼성전자, 3위 동성제약, 4위 현대로템, 5위 인스코비, 6위 SK하이닉스, 7위 네이처셀, 8위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1위 신라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이 지난 2013년 인수한 제네렉스 구주주들에게 피소됐습니다. 제네렉스의 구주주들은 인수 당시 추후 지급하기로 한 마일스톤 대금 287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라젠은 마일스톤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8% 이상 급락세 보였고요. 오늘도 0.9% 현재 내리면서 87,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평양 방문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성과에 대해 가급적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비핵화 협상에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 부분의 경협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주인 현대로템 여전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3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 네이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액면 분할 절차를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가는 현재 70만 원 수준에서 1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4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러니까 OLED 관련된 LIS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창세가 제약바이오라든가 화장품주가 많이 밀리면서
일단은 그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일단은 단기간에는 또 개별주를 낙폭과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현재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 종목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장 지금 현재 잘 그 매출이 올리고 있는 것은 중국 디스플레이 이 업체들의 어떤 매출이 많이 나는데 OLED 설비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BOE라든가 CSOT라든가 티마 이런 쪽에 OLED 커팅 장비, 실링 장비를 이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내 OLED의 충분한 매출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연휴에는 지금 현재 풍부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응해서 신공장도 준공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적으로서는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세가 안 좋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라가서 급등해서 쫓아잡는 것보다는 장중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라든가 소폭 플러스인데 보합 이하의 가격에서 좀 장중 저점에 분할 매수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개미입니다.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실적의 저조에서 조금 걱정이 많거든요. 목표가 60만 원 주셨는데요. 좀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세트의 이제 대장주로서 전체적인 업종을 이제 끌고 나가는 대장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앞주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내는 이런 기술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조정 4파가 이 앞주에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 4파가 마무리되고 나면 상승 5파의 캔들의 몸통이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목표가 60만 원 보고 계속 매매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자, 우선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7월달, 8월달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가두리 장세, 2320에서 2250, 여기를 지금 이 전전주에 한번 2360을 돌파 시도를 한 이후에, 전주에 다시 지금 2250까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이번 주에 서서히 기술적 반등을 잡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소 지금 흔들림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2250 밑에서는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저점 자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봐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 넘는, 투매 급락을 맞으면서, 장대 음봉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121선에,
강한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다시 이제 전개가 된 것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깊었던 만큼 반등의 탄력도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750 요 밑에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70 밑에서는 역시 강한 매수를 해가는 그런 대응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 4파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 5파로 들어가는 구간이 되는데요. 전주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지만 반등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시장의 주도적 개념을 가진 애들이 지금 올라오게 돼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플러스 보합권으로 잡아놓고 주도적인 상승을 해가는 것은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한 반등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만 이번 상승 5파의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실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요. 제약바이오 쪽과 그다음에 2차 전지와 IT 관련주들 역시 주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추천주는요, 올릭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지금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새내기주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RNA라고 그래서 이 간섭 플랫폼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금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대용토 치료제인 OLX101 이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 임상 1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해 가는데 지금 RNA 관련 기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확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련성이 앞으로도 모멘텀을 지속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오늘 좀 5일선을 강하게 치고 가는데 쫓아가는 매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일선 이하에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 이하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휴장 후 수요일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